북한이 내륙에 지은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전쟁 지도부를 겨냥한 한국군의 창이 한층 날카로워지고 있습니다. 지상발사 현무탄도미사일과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에 이어 수상함에서도 지상 공격용 미사일을 운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은 지난 4월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한국형차기 구축함 KDDX에 탑재할 함대지 탄도미사일 사업 추진 기본 전략을 의결했습니다. 오는 2036년까지 6,100억 원을 들여 국방과 학연구소 주도로 연구개발 및 생산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실전 배치되면 서해는 물론 동해에서도 북한 내륙의 지하 군사시설을 파괴할 수 있게 됩니다. 함대지 현무탄도미사일이 더해지면 한국군은 서해와 한반도 중부 지역을 거쳐 동해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군사적 위협이 한층 가중되어 최악의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현재 함대지 탄도미사일의 정확한 성능이 언급되지 않고 있지만 최근 들어 군 안팎에서 정보가 조금씩 흘러나오는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현무함대지 탄도미사일은 3,000톤급 잠수함에 탑재되는 SLBM과 유사한 특성을 지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할 수준의 관통력과 전파방해를 극복하는 능력 등도 갖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탄두 중량은 1톤 안팎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SLBM은 지상 발사가 가능한 현무 계열과 비교할 때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단기간 내 만드는 데 더 유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현무 계열과 가장 큰 차이점은 플랫폼 형태입니다. 현무2 탄도미사일은 지상에서 온 용화는 발사 차량을 통해 발사되는데요. 단단한 지반 위에 놓인 이동식 발사 차량에서 미사일을 쏘기 때문에 발사 과정에서 흔들림이 거의 없습니다. 발사 장소도 넓어서 이동식 발사 차량과 지휘통제소, 지원 차량 등이 안전거리를 유지한 채 작전 활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구축함에 탑재된 한국형 수직 발사 체계를 통해 발사됩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구축함은 파도에 끊임없이 흔들리는데요. 이 때문에 조류와 파도의 세기 등을 포함한 기상 조건을 고려하면서 함정을 안정화해야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협소한 함정 내 공간에 설치된 수직 발사관은 다수의 미사일이 매우 가까운 거리에 나란히 탑재되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발사 초기 함대 공미사일보다 더 강한 고온과 고압의 화염과 연기를 대거 방출합니다. 지상 발사처럼 엔진을 점화해 발사하는 핫런치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수직 발사관 내 다른 미사일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사 직후 일정 고도까지 가스나 부스터 등으로 미사일 본체를 밀어냈다가 공중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콜드 런치 기술을 사용한다면 수직 발사관이나 함정에 대한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스라엘 로라 탄도미사일 외에는 수상함에서 쏘는 탄도미사일이 전력화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략무기인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을 이전하거나 개발에 협력할 국가는 거의 없습니다. 독자적으로 개념을 설정하면서 기술 개발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위험 요인을 높입니다. 그러나 사거리가 500에서 800km로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과 안모함에 6발씩 탑재된 SLBM은 해당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할 수 있습니다. 3,000톤급 잠수함에서 고성능 SLBM을 운용하려면 일반 탄도미사일보다 길이는 짧고 무게는 가벼우며 추력과 연비는 더 우수해야 합니다. 잠수함과 발사관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콜드런치 기술을 적용하고 미사일 아래에 부스터도 장착해야 하는데요. 플랫폼인 잠수함은 SLBM 발사를 위해 심도 조정과 방향 및 자세를 전자적으로 제어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이 같은 기술들은 수상함에서 쏘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에도 응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개발 기간과 리스크를 줄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현무2 계열 탄도미사일과 전술지대 지유도무기 KT즘에 쓰이는 관통탄두 기술은 함대지 탄도미사일의 위력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북한 지하시설 파괴를 위해 오랜 기간 탄도미사일 탑재 관통탄두 기술을 발전시켜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만든 미사일 탄두는 지표면 충돌의 충격과 지하로 파고들면서 발생하는 물리적 변형 등을 견딜 수 있는데요. 항공기에서 투하되는 벙커버스터와 달리 로켓 엔진에 의해 초음속으로 낙하하는 탄도미사일의 특성을 활용해 파괴력과 관통력을 더욱 높인 것입니다. 공군 F-15K 전투기에 장착되는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더불어 일반적인 벙커버스터가 파괴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하 깊은 곳에 설치된 북한군 벙커를 무력화하는 데 충분한 수준입니다. SLBM은 잠수함에 탑재된 채 수중에서 은밀하게 움직이다가 유사시 북한 공격에 반격을 감행하는 전력입니다. 다만 탑재량이 잠수함 한 척당 최대 10발 미만에 불과하고 발사 심도로 부상해서 미사일을 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단점입니다. 그리고 SLBM 탑재 잠수함이 지상의 전쟁 지도부와 실시간으로 교신하는 게 어려운 것도 문제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이지스함이나 KDDX에 수십 발을 탑재합니다. 현재 개념 설계 단계인 합동화력함은 80발 이상의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데요. 특히 현재 해군이 보유한 해룡함대지 순항미사일은 벙커를 무력화할 능력을 갖추지 못했습니다.
공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이나 육군 탄도미사일과 비교할 때 지상 타격 작전에서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데요. 그러나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이 같은 상황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해안에서 멀리 떨어진 내륙의 지하시설도 파괴하는 능력을 갖춰 해상에서 타격할 수 있는 북한 내 주요 표적의 숫자도 훨씬 늘어납니다. 성능과 수량을 충분히 확보한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평소에는 전략적 억제력을 발휘하면서 유사시에는 전술적 차원에서도 쓰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이 모방할 수 없는 비대칭 무기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북극성 SLBM 개발에 맞서 도사한창 호급 잠수함에 SLBM을 탑재한 것처럼 북한도 한국의 움직임을 뒤쫓는 추격형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4.25 사업을 통해 정찰 위성을 띄우자 만리경위로 발사를 시도하고 현무3 순항미사일에 맞서는 순항미사일을 만든 것이 대표적입니다. 함대지 탄도미사일은 북한이 맞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무기입니다. 충분한 수량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운용하려면 고도의 기술을 적용한 대형 전투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인 현재 북한의 기술력으로는 모방하기 어려운 수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평이 나옵니다. 북한은 최대 200km까지 날아가는 지대함 순항미사일을 개발하고 시험 발사한 바 있습니다. 북한의 대함 공격 능력을 한층 높인 지대함 순항미사일은 러시아산 KH-35와 유사한 능력을 지닌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북한이 2021년부터 최근까지 여러 차례 시험 발사를 거듭하며 위력을 과시한 화살 1위형 순항미사일도 함대지 탄도미사일 탑재 함정을 공격할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이나 항공기로 대응에 나서도 강력한 방공망을 갖춘 이지스함과 KDDX의 전투체계 및 함대 공미사일이 저지할 수 있습니다. 위치를 이동하면서 내륙 타격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가능한데요. 이 같은 움직임만으로도 북한은 적지 않은 군사적 부담을 안게 될 수 있습니다. 탄도미사일은 한국군이 보유한 대표적인 전략무기입니다. 군 당국은 탄도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다양화하면서 위력을 강화하는 등의 작업을 통해 전략적 억제력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함대지 탄도미사일이 전력화되면 공군 타우러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과 육군 현무 미사일과 더불어 한국군의 전략적 타격력과 억제 능력의 핵심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국의 함대지 탄도미사일에 대한 외국인 반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한국은 미사일 강국이야. 얼마나 더 많은 미사일을 만들려고 합동화력함을 건조하려는 것일까? 이러다가 한국이 최다 미사일 보유국이 되겠어. 한국은 핵을 가지지 못하니까 재래식 미사일로 적을 초토화하려고 하나 봐. 한국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 핵폭탄이 없어도 재래식 미사일만으로도 중국과 북한과 싸우고 있으니 말이야. 현무 미사일은 종류가 되게 다양한 것 같아.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수많은 종류의 미사일이 더 남아있다는 거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믿을 수 없고 믿기지 않는 나라인 것 같아. 나는 미국인인데 한국이 우리의 동맹국인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 만약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 편이었다면 정말 힘들어질 뻔했어. 그런데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이니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 최근에 한국은 레이저 무기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래서 한국의 진짜 무서운 무기는 미사일이 아니고 레이저 무기가 될 것 같아. 물론 미사일도 막강하지만 말이야.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